폴리그래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질문하는 과정에서 진실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허위의 진술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쭉 확인을 하다가 정작 물어야 되는 질문은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송이 망할 수도 있고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되는데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사가 시작됐을 때 거짓말 탐지기를 언제 해야 되는지, 위험은 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꼭 끝까지 들으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법원에 의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수사관이나 검사는 거짓말 탐지기를 잘 이용하거든요. 언제 이용하겠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 말이 사실인지를 잘 모르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여태까지 사실대로 얘기를 해왔어. 그런데 내가 거짓말 탐지기를 응했는데 내 진심과 다르게 거짓 반응이 나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어요? 내 진술의 신빙성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면은 결국 검사나 수사관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대로 그냥 그거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판사도 대체로 그 결과대로 선고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를 검사나 판사나 수사관은 절대적으로 신봉하지만 절대적으로 정확하지는 않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문 수사관들이 폴리그래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질문하는 과정에서 진실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허위의 진술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쭉 확인을 하다가 정작 물어야 되는 질문은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너가 상대방과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이 잠들어 있었냐? 아니면 상대방의 사진을 찍을 때 동의를 받았느냐? 결국 핵심적인 질문은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나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오는 그 반응을 0에서부터 10까지를 나눈다. 그러면은 4에서부터 6까지. 이거는 판독불능이라고 해요. 판독불능도 많이 나와요. 주로 어떤 때 나오냐? 어린아이의 경우, 노인의 경우. 사안이 너무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독불능이 많이 나와요. 근데 내가 사실을 주장해도 판독불능이 나올 수도 있고 진실이 아닌 거짓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이 진술을 할 때는 차분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긴장되고 중요한 질문을 하니까 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진실을 얘기하면서도 거짓 반응에 가까운 생체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아직까지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상대방도 말밖에 없고 나도 말밖에 없어요. 누구 말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무혐의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걸 죄가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확신의 정도를 0에서 10까지라고 했을 때 적어도 7 이상은 돼야 나는 이 사람을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원은 더 심해요. 8 이상이 돼야 유죄를 선고한다. 근데 고소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피고소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확신의 정도가 5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처분을 해야 된다?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거짓말 탐지기를 했다. 다행히 진실 반응이 나오면은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나오겠죠. 근데 거짓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아, 이 사람 거짓말 하고 있구나. 확신의 정도가 5인 상태를 7이나 8인 상태로 올려버린다. 그러면은 죄를 안 졌다고 진실을 주장해도 검사나 판사는 이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 때문에 검사는 기소를 하고 판사는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함부로 거짓말 탐지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탐지기 언제 해야 되느냐? 아무리 내가 진실을 얘기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소송은 억울하냐 억울하지 않냐의 그런 문제로 접근하면 답이 없어요.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자면은 내가 상대방과 함께 술을 먹고 모텔에 갔어요. 모텔에서 내렸을 때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거의 들쳐매고 내리는 장면이 목격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성분을 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성분이 잠에서 깰 수 있잖아요. 샤워도 할 수도 있고 음료수를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성관계를 하면은 성관계 할 당시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성관계를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성분은 그 다음날 나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CCTV 보니까 여성분이 모텔로 이동할 당시에는 술에 취했든 잠에 취했든 심신상실로 볼 정도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모텔 방으로 가는 영상이 찍혀 있다면, 그리고 종업원까지 억울하지만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거짓말 탐지기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증거가 불리하잖아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 이거 만약에 진실 반응 나오면은 증거가 완전히 죽도 박도 아닌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증거만 보면은 피고소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지만 객관적 증거로 피의자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줘요. 검사 입장에서 보면 혹시라도 진실 반응 나오면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사실관계가 다르게 나온다면 갑자기 불리한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수사관이 거짓말 탐지기 하실래요? 그러는데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안 한다고 하면 뭔가 내가 거짓말 시키고 있어서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안 한다고 하는 거를 당사자가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변호인이 해줘야 돼요. 왜? 변호인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믿지 않으니까, 지금까지의 증거관계를 뒤바꿔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변호인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자는 수사관이나 검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르고 거짓말 탐지기 함부로 했다가는 진짜 억울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 꼭 확인하셨다가 거짓말 탐지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하나요? 증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감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관이나 검사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굉장히 신봉해요. 진실로 나오면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짓 반응이 나오면 거짓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거 능력은 없지만 수사에는 강력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저는 저한테까지 오신 분한테는 되게 신중하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자기가 기억하는 사실과 다르다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채널을 누구한테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분들이 재밌을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전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구독자라든가 조회수가 좀 안 나와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아쉬울 때가 좀 많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은 다른 분들도 유튜브 상에서 노출이 돼서 보실 수 있게끔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